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올해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대체 휴일이죠.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정말 그야말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라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할 대대적인 불꽃놀이가 워싱턴에서 펼쳐지게 되죠.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시카고에서도요, 지역 곳곳에서 대대적인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네이비피어에서는 독립 250주년 기념하면서 역시 최고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 야외 행사를 하기에는 좀 많이 무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꽃놀이에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도 독립기념일의 축제 분위기를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이 뇌우 소식이 있긴 합니다. 이 오랜만에 준비한 퍼레이드나 불꽃놀이 시간대는 좀 알아서 뇌우나 비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는 독립기념일 연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 등은 스케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 뱅크 오브 호프에 연락을 해보니까 내일 정상 오픈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어딜 방문하시려면 스케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온 시카고 뉴스 이 시간도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녹음 방송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순서 전해드리면은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는 시카고에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창작 아카데미가 오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창작 아카데미의 신호철 장로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요. 부상자는 11,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관들은 지진 피해 지역 생존자들이 앞으로 기아와 또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식량 계획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간 최대 50만 명에게 긴급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베네수엘라의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회담은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사이에 두고 간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어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고 있으며 기대 인플레도 내려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발언인데요.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 주최로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서 최근 4주일 동안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다면서 인플레 위험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휴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국제 유가도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고 그만큼 인플레 위험과 전망도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 강경 진보파인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서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지난 30일 콜로라도 제1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정치 신예입니다. 멜랏 키로스가 15선의 현역 하원의원인 다이애나 디겟을 꺾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오스는 에티오피아 이민자 출신의 29살의 여성으로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나 정치 경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상대였던 디겟은 1996년 처음 당선이 된 이래 정치 경력만 무려 30년에 달하는 베테랑 중진 의원입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은 지금까지 민주당 내 소수 조직이었는데요. 뉴욕시장에 당선된 맘다니를 시작으로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임신한 외국 여성들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을 일컫는 마가 지지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계획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출생 시민권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수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외부 추정치에 따르면은 매년 2만에서 2만 6천 명 수준입니다. 어제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서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인데요. 미리 계획을 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어제 낮 12시경 뉴욕 맨하튼에 위치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에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전형적인 포즈죠.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후 1시경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금했습니다.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AI 열풍과 또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 공개를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임대료가 또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점퍼의 임대료 보고서에 따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평균 $5,700로 집계가 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을 제치고 투베드룸 기준 가장 임대료 부담이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경제연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생활비 지수 자료에 따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는 전국의 평균 대비 65.6%나 높았습니다. 특히 공과금의 비용은 전국 평균 대비 41%,
교통비는 43%, 식료품 가격도 19%가 더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아닌 곳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말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총 45만 600여 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판매량은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에 힘입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 등이 판매량 증가를 이끌고 있었다고 이 법인은 설명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 역시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43만 700여 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같은 기간 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어서 월드컵 소식입니다. 미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32강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2대0으로 꺾고 공식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의 다음 상대는 G조 1위로 올라온 유럽의 강호입니다. 벨기에가 되겠는데요. 8강행 티켓을 두고 시애틀에서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경기 일정은 7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시카고 기준입니다. 장소는 시애틀의 루멘필드 스테디움이 되겠습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화요일과 어제 수요일 이 오헤오 미드웨이 공항의 실제 기온이 94도를 기록했고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11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시카고 서부 교외 지역인 서윈, 시세로, 메이오드, 옥팍, 그리고 시카고 내 리틀 빌리지, 이 노스 런데일 일대의 정전 방지를 위한 긴급 절전 요청이 내려져서 가전제품 사용 자제, 또 주간 전기차 충전 유예가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요, 윌링 지역의 도로, 이 아스팔트가 팽창해서 솟아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윌링에 있는 엘머스트 로드 일대 통행이 전면 중통제됐었습니다. 이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시카고 곳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축제 또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네이비피어에서 있게 되는 올해 불꽃놀이는 전례 없는 국가적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악적 편곡에 맞춰서요. 총 15분 동안 미시가노 상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7월 4일 오후 10시, 밤 10시에 있게 된다고 하네요. 또 시카고의 유서 깊은 야외 클래식 축제죠. 그랜파크 뮤직 페스티벌도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또 링컨파크에 위치한 시카고 히스토리 뮤지엄에서도요. 건국 2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몇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이 최고 95도에 이르겠고요. 최저 75도. 금요일인 내일 흐리고 역시 곳에 따라 내후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89도, 최저 74도. 토요일 독립기념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내후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좀 많이 내려가겠네요. 83도, 최저 73도.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역시 내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82도, 최저 6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80도, 현재 체감 온도가 벌써 9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시카고의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배움의 열정으로 시 창작에 대해 배우기도 하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신호철 장로님을 만나 뵙고 오는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시창작 아카데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는 9일부터 시창작 아카데미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네. 시창작 아카데미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략적인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창봉 교수님이 2023년 시카고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였던 몇 분들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져서 시카고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시창작 아카데미가 시카고 문인들과 또 시를 사랑하는 시카고 교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결성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작이 됐고 올해로 그러면 몇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모이고 있죠. 시창작 아카데미 어떤 이 프로그램들로 한 달여 동안 진행이 되는지요? 이창문 교수님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 강의도 있고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합편도 있고 개인 면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시집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시를 평가받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 면담도 갖고 있고요. 또 1박 2일의 문학 기행도 매해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번 시창작 아카데미 강사로 오시는 이창봉 교수님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봉 교수님은 시인이시면서요.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후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대시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학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시결 문학회 회장으로 한국 문단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이런 분 저희가 평소에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시카고에 와 계신 동안 자작시를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시에 대한 귀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된다는 거 참 놓치면 아까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조금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번에 모이는 세 번째 모임의 주제는 그 나만의 시적 언어를 찾아서예요. 꽃은 왜 시가 되는가? 또 우리에게 받는 상처는 어떻게 시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물음을 풀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를 어떻게 써? 시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 시는 내 마음속에 이미 지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나만의 시적 언어를 찾아서 올해 이 주제가 너무나 좋은데요. 이창봉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도 들으시고 캠프도 하시고 이후에는 어떤 반별 모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회째 시창작 아카데미를 끝나고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40명 정도? 네. 엄청난. 그래서 저도 시카고에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동안에 그리고 찾아도 없던 분들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한 달 동안 시를 나누고 자작시를 쓰고 평가를 받고 아무개 시인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했거든요. 저 시인 아니에요. 네. 그러더니 한 두세 주를 지나면서 계속 시를 쓰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시를 보여주면 아무개 시인님 그래도 그렇게 쑥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변화다. 그런 생각을 했죠. 시창작 아카데미가 이곳 시카고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카고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한인 사회 내에서 이 시창작 아카데미가 하고 있는 역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요? 사실 시카고
시카고에 문학단체가 존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시카고 문인협회가 있고요. 또 여성들로 이렇게 결성이 된 인지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경문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체들이 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시카고 교민사회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력은 분명히 있죠. 이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창작 아카데미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를 써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잃어버렸던 마음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던 시를 향한 그런 그리움, 시에 대한 사랑,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하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 시를 대하는 어떤 진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좀 바꾸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아카데미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시카고의 많은 사람들이 시의 열풍 못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매일 시를 접하고 고민하고 몰두하고 시를 생각해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시를 향한 열정과 열망은 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시창작 아카데미가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감춰져 있던 나도 몰랐던 본연의 나를 발견해가는 그런 역할을 시창작 아카데미가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시창작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이 그 시카고 문인협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한 10여 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지에도 또 몇 분이 조인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고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장로님께서는요, 2009년 네. 동방문학의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고, 이후에도 네. 시카고에서 문인의 회장을 맡으시는 등 꾸준한 또 활동을 이어오셨잖아요. 그 네. 가운데 또 2권의 시집도 발간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는 시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에 몰두를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께 문학 또 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시란 진솔한 자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삶을 대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또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느껴질 때 시는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는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 들어서 저에게 하나의 도전이 생겼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디자인 쪽을 네. 전공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렸어요. 1980년도에 이제 트루먼 칼리지에서 개인전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클래스를 듣다가. 그런데 이제 47년이 지난 내년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5-6시간 정도 그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골프도 치고 싶고 또 뭐 다른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싶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림에 몰두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고요. 가능하다면 전시를 연장해서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하고 싶어요. 출판기념회하고 겸해서. 장로님 그 시화집도 내셨잖아요. 그림을 네,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시와 함께 직접 그리신 그림으로 시화집도 내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시간에 그 시창작 아카데미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좀 용기를 붙들어 주신다고나 할까요? 좀 어떤 분들을 특별히 이 시창작 아카데미에 초대하고 싶으신지요? 사실 이번 3회 시창작 아카데미는요. 정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 목마른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고 묵시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홍보도 또 포스터도 많이 알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문에 광고도 안 냈고 이번에 그 기독교 방송국과의 이런 인터뷰도 사실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요번에 등록하신 분들 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카고에 시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문학의 열풍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반대의 한 걸음을 뛰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초점의 방향이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네. 훨씬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 장로님께서 직접 쓰신 시, 저도 이 두 권의 시집을 봤지만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네. 그 시를 뭐 좀 다 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 가운데 네. 장로님께서 직접 한 편을 골라서 낭송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를 들으면서 이 방송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되어버린 신호철. 오랜 잠복기를 거치지 않고 감기처럼 다가온 슬픔이 있네. 나도 가장 먼 곳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숲을 속에서 네게로 가는 길을 찾는 한 마리 짐승처럼 무금으로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었네. 호수의 건너편 그늘 아래 떨어진 별들이 모여 산다는 가난한 마을로 가는 노을은 마을의 한 자락을 빌려 집을 지었네. 별의 집은 오각형으로, 노을의 집은 사각형으로, 나의 집은 슬픔이 몰래 쉬어가는 곳에 눈 뜨면 밀려오는 은빛 비누를 엮고 둥글게 단장을 둘렀네. 고양이 발톱처럼 살포시 다가온 슬픔이 위로가 된 깜깜한 밤이 거기 있었네. 마지막 기차는 별들의 집으로 떠나가고 기차 바퀴 소리에 멀어져가는 석양이 남겨진 바람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네. 주인 없는 들꽃 한 다발 흩어지기 전 떠나간 철길 반대로 긴 발자국만 남겨두었네. 둥글게 울타리를 둘른 집은 멀고 오랜 잠복기를 거치지 않고 감기처럼 다가온 슬픔만 거기 남아 있었네. 직접 낭송하신 시를 들으니까 정말 시창작 아카데미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 네. 제3회 시창작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정말 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시창작 아카데미의 신호철 장로님 만나 뵙습니다. 내일 이 시간 온 시카고 뉴스는 녹음 방송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